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시 안강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팀장, 그리고 궁도사단 국가공인 궁도 생활체육지도사, 사회복지학 박사, 청소년 지도사, 굉장히 이력이 많으신데요. 각설하고 오늘 안강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팀장님이신 이상호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인사 좀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호입니다. 화면이 꽉 찹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살 좀 빼야 되는데. 저도 얼굴이 큰 편인데 하여튼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 큽니다. 네. 그럼 오늘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왔는데 이것을 하는 일을 좀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여기는 그 청소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에서 지경하는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고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댄스라든지 뭐 요리도 배우고 또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입니다. 자랑거리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모든 게 자랑입니다. 모든 게 자랑이고 중견적으로 특별하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일단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토론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집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요리실, 댄스 연습실, 회의실, 미니 영화관, 유튜브 독서실, 유튜브 방송실, 그 다음에 북카페, 풋살구장, 농구장, 야외 무대, 터밭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여기십니다. 예, 혹시 여기 자리 잡고特색 같은 건 안 부리십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까? 언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기본법상 9세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이라거든요. 청소년들이 오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인데 특별한 게 온돌식으로 만들었는데 전기 장판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요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이색적인데. 요거는 이게 스마트 가든이라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 되게 가든. 생화입니다. 생화로 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물을 공급하고 온도를 맞춰주고 조명도 이제 앱으로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 정원이고요. 핫플레이스입니다. 저희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기서 아이들이 와서 뒹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공간입니다. 예, 하여튼 담소를 나누기에 너무 소박한 밥상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니까 무료 나눔에서 얻어왔죠? 얻어오셨는데 얻어왔어. 여기 바퀴를 직접 달고 달았습니다. 기서가 났는데 니서를 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하에서 또 이곳에 또 학부형들과 아이들이 앉아서 또 책을 읽고 독서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좀 엄청 행복하죠. 근데 직접 책도 좀 읽으십니까?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궁도 사단 국궁장이 경주 황성공원에 있다고 저도 한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궁도 사단을 궁도에 입문하게 된 계기 짧게 하시고 또 궁도가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조금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주시랍니까? 예, 궁도 처음에 활을 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대나무 피어서 쏘는 그런 추억이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활을 쏴야 되겠다. 그리고 화랑에 대한 제가 굉장히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무술인 전통 무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궁도 입문하게 되었고요. 경주에 있는 호림경에 지금 많은 150여 명의 동호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고 싶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회원 등록하시고 하면 되는데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활은 무술이고 또 그 심신을 단련하는 하나의 무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절차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야 된답니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3개월 정도 기본 수련을 한 다음에 이제 4대에 올라가서 실제 145m라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속한 청소년 단체에서도 단체를 한번 갔었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했던 이런 것인데 현대화 시켜서 현대 생활체육으로 또 50견이나 이렇게 어깨 결림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네네. 뭐 간단하게 이제 그 궁도 효과를 말씀드리면 궁도 활 국궁이라고 그러죠. 국궁. 궁도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온 단어다 그래서 이제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국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궁은 일단은 활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기 때문에 어깨의 힘이 항상 움직여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깨가 좀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무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50견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역 145m의 관역을 보고 쏴야 되기 때문에 시력, 그러니까 집중력 높아지고요. 그리고 활을 거궁해서 이렇게 만장을 할 때 호흡을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폐기능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활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고장하는 허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바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1위잖아요. 이 국궁에 피를 이어받았거든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을 동리족이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 이자가 큰 대자의 활궁자입니다. 오, 예, 큰 대자의 활궁자가 합성된 게 이자거든요. 네. 그러면 동쪽에서 큰 활을 쏘는 민족. 이 큰 활이라는 것은 긴 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잘 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그 실력들이 탁월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있어요. 항상 빨리빨리 급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가 딱 화살이 시위를 벗어나는 순간 약 1.5초에서 2초 이내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와우. 관중이나 불중이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왔어. 결과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1초, 2초 안에 결과가 나타나. 급한 마음, 결과를 급하게 기다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딱 좋은 부수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배울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국궁은 굉장히 인체 생리학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관역에 맞추려고만 집중하다 보면 몸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해서 화일병을 앓을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제대로 바로 배우고 바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국궁입니다. 국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궁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 142호로 지정됐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보니까 명중했을 때 하고 관역이 벗어날 때 어떻게 외친다 하셨죠? 관중. 관중. 예, 관중이요. 그러니까 이제 관 안에 중심이 맞췄다 해서 관중이요 하는데 양궁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국궁은 관역판이 2m 가로에 2m 66cm입니다. 여기에 15도 경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 관역이 끝에 맞든 중간에 맞든 아래에 맞든 맞추기만 하면 무조건 관중으로 해서 1점을 줍니다. 양궁은 10점, 9점, 8점, 7점 따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어디든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네. 좀 너그러운. 뭐 생각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초기에는 뭐 명중을 못했을 때 막 인상이 울그락불락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활채를 막 던져버리고 성질을 보니까 좀 있어 보이시는데 솔직히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그 궁도의 직궁자 제원칙에 보면 발이불중 방구작이라 말이 있습니다. 방구? 예, 반구. 반구. 반성하다 할 때 반구. 그래서 내가 활을 쏘아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내게서 찾아라. 철학적이네요, 굉장히. 예, 굉장히 보호. 이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그래서 이제 활은 궁도 국외훈이 있고요. 그 국외훈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모함을 다스립니다. 네. 그러면 그 국궁장에 입문하려면 사실 짭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취미로 만약에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사실 입문 비용이나 비용은 그 전국에 약 380여 개의 활트가 있는데요. 활트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저희 경북 경주 호림경에 있는 경우는 입회비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내면은 약 저희 그 현재까지 모아진 자금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50만 원 입회비. 그다음에 활은 3개월 정도 연습공을 정해서 주게 되고 사범이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활을 살 필요 없는데 3개월 지난 뒤에 이제 그 직궁내라는 자기 활을 가지고 잡을 진짜의 활궁자입니다. 예를 갖추고 처음으로 사대에 있어서 활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활이 있어야 되겠죠. 활 하나가 지금 현재 25만 원. 화살 하나가 11,000원. 통상적으로 한 20발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 들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초기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회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회비 3만 원. 그럼 월회비 3만 원 내고 초기 작업만 100만 원 하면은 더 이상 돈 들 게 없습니다. 네. 그냥 활 가지고 와서 쏘면 되고 활은 뭐 5년 제가 지금 쏘는 활이 한 6년 7년 쏘고 있는데 뭐 아무런 문제 없고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래서 취미 스포츠나 이런 중에서 제가 생각에는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스포츠가 아닌가. 시간도 자유롭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저도 참여를 했을 때 보니까 활을 쏘고 또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활살을 회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하나 빠져먹었는데 이게 하체,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되죠. 145m를 내가 처음에 올라갈 때 5발을 갖고 올라가는데 규정상 이걸 한순이라고 그러는데 한순을 가지고 한순을 다 쏘고 나면 가서 내가 쏜 화살을 쳐와야 됩니다. 화살을 주워 와야 됩니다. 그럼 145m 제가 걸음을 걸어봤거든요. 걸음을 그러니까 가서 화살을 치고 걸어오는데 약 380보에서 400보를 걷더라고요. 그럼 10순을 치면은 약 4,000보. 그러면 뭐 운동 되겠죠? 상당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활 시위하는 모습을 한번 일어서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활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략 모션만 한번. 모션 좋습니다. 좀 뻘쭘한지 아니면 멋있는지 상당히 뻘쭘합니다. 구독자들에게. 자, 오늘 뭐 활은 없지만 관역이 저쪽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포즈를 한번 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활을 첫 실을 쏘기 전에는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활배웁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옆에 동료들은 많이 맞추십시오라고 화답을 해줍니다. 화답해 주세요. 활배웁니다. 많이 맞추십시오.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의고 활 배우는 것은 9단이든 1단이든 초급이든 누구든 간에 활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비팔이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팔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닌 이런 각도로 씁니다. 그리고 자 활이 있습니다. 활을 딱 잡고 화살을 매기죠. 화살 매길 때는 화살을 이렇게
다친 데 화살 깨진 데 없는지 확인해보고 자 화살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기를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쭉 올리시죠. 예, 머리 위로. 예.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그리고는 관역의 눈을 향하고 그 다음에 전추태산 후화콤이란 말이 있습니다. 왼손 활을 잡은 손은 태산을 밀듯이 그리고 오른손 깎기손은 호랑이 꼬리를 낚아채듯이 쭉 뒤로 가슴을 쫙 펴니다. 그래서 눈은 매의 눈을 가지고 관역을 내려보고 그리고 호흡이 딱 됐다 완전히 만족해서 준비됐다 하면은 바로 화살 시비를 탁 놔버립니다. 그러면 화살이 쳐나가서 관중이요라고 되죠. 지금은 관중이라는 소리가 음량으로 들립니다. 센서가 작동되어서 띵동 하면 이제 불이 깜빡거리면서 불도 깜빡이고 음량도 울리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실제로 활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시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면 뭐 기념품도 줍니까? 혹시 방문해서 꼭 화랑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 뭐 상담 아니 청소년 기관이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 이제 학위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학 전공입니다. 학부 석박사 청소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상담, 그다음에 자녀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상담할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할 수 있고 상품이나 뭐 이렇게 다른 건 없고요. 홍보물이 있습니다. 네, 홍보물 있으니까 홍보물은 저희들이 이제 뭐 메모 전자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말 그대로 홍보물이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로고가 새겨져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달라. 당연히 오는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사무실의 슬로건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기 경기 최부자. 오케이. 가훈이네요. 노블레스 어블리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죠. 대단하신 우리 조상님인데 최부자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그걸 인용해 와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커피, 음료수, 홍보물,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좋은 편입니다. 제가 오늘 영어를 몰라서 지금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구나 하는 말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오늘 살짝 여기 가방이 보이시죠? 기념품 받았는데 이제 일단은 상담도 하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또 교류도 하시고 또 자녀 문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3자가 전문가가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좋아라고 했다. 옛날에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지금은 소통과 교류가 하는데 당연하죠. 지금 청소년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려주라. 이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기는 따르게 하고 청소년기는 기다려주고 청년 장년은 소통하고 노년은 인정해주라. 60, 70, 80년 살아온 80년 살아온 그 노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인정해주는 것이. 그것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아이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만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본을 보여주는 게 그 부모의 본이고 또 청소년은 우리가 너무 급해요. 부모의 틀 속에서 자꾸 조급하게 아이들을 쪼아붙이는 겁니다. 놔두면 기다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그치니 아이는 스트레스 받게 되고 결국은 일탈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려주라. 그리고 어른은 소통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터뷰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한번 오시라고 한번 초청의 액션 한번 마지막으로 취해주셔야 됩니다. 레디 액션! 청소년 교육 요람 활동의 중요 장소 최고의 멋진 플레이스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색해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또 국궁을 또 취미로 하시고 전문적으로 화랑도 연맹이라는 또 단체와 같이 교류도 하시면서 오늘 다양한 청소년 관련 화랑 정신을 개성해서 현대에 또 개성해서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이 나라의 미래의 일꾼을 양육할까? 말이 거창한데요. 하여튼 청소년 관련 일들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래 보니까 통통하신데 다음에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셔서 꼭 이 자리에서 커피 한잔 하시며 담소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까지 습관TV가 만나본 이상호 박사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